네, 여러분 휴식 잘 취하셨나요? 2025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청소년 정서성장 토크 콘서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는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좋은 부모란 무엇인지 또 아이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강연을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특히나 일부 교수님의 강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연 덕분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됩니다. 라는 답변도 많이 달려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이 질문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이 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이 유튜브 영상은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꼭 저장해 두시고 마음이 조금 힘드실 때마다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꺼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사전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께 받았습니다. 그 사전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전 질문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아이와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속마음을 부모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답답도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좀 열 수 있을까요? 음. 아이가 자기의 감정, 특히 이제 뭐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말을 하지 않으면 음. 부모님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일상다반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부모와 평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다반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학년 아이들 같으면 학교 급식 얘기도 좋고 친구 얘기도 좋고 뭐 고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도 좋고 뭐 이런 일상다반사에 되게 시시껄렁한 사소한 이야기들을 같이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감정을 잘 말 못할 때는 못하는 아이는 평소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감정 표현을 많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읽어 주면 좋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겠어. 이런 게 화가 나겠어. 이런 게 걱정이 되겠다. 뭐 시험이 다가와서 이렇게 했어. 뭐 계약이 되니까 어떤 친구 만날지 걱정이 되겠어. 뭐 작년에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 뭐 이런 아이가 느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말로 미리 우리가 표현해 줘도 좋고요. 혹은 다른 애들은 이럴 때 이렇다던데 뭐 누구는 이렇다던데 뭐 이런 좀 다른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줘서 뭔가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뭔가 말로 표현해도 되는 것이구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괜찮은 거구나. 그런 걸 얘기해도 좀 안전하구나. 그런 거를 좀 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인제 진료실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랑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나가고 이제 엄마랑 다시 면담을 하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하고 면담할 때 제가 꼭 마지막에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네 엄마는 잔소리 많이 하시니?"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 두 가지 타입의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잔소리 대왕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가끔 "아니요. 잘해 어. 주세요."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가 엄마랑 더 사이가 좋은 것 "네." 같으세요? 하는 아이겠죠. 그쵸. "네." 하는 아이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음. 것이잖아요.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좀 편안하게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일단 먼저 해결책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들어주고 만져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알죠. 알죠, 교수님. 근데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뭐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네, 네. 그게 쉽지가 않다. 맞아요. 아이와 네.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또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부터 내게 돼요.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JY 킴님, 네. 몹시 예민하고 불안도 높고 겁이 음, 많은 아이인데 이런 말씀을 맞아요.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날 때부터 좀 평안한 아이도 있고 어떤 네. 아이들은 좀 날 때부터 예민하고 불안이 높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불안이 높고 예민한 아이들이 나이 들면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춘기에는 일반적인 아이들도 예민이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다시 예민이 올라오는 경우도 음, 있거든요. 근데 좀 사춘기에 특히 힘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볼 때, 특히 또 예민한 아이들을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물러서야 된다 그럴까요? 네. 아, 예민한 아이들은 네. 사실 이제 예민한 아이를 저도 예민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아이를 네. 키우면 부모가 되게 쉽게 지치고 화가 그럴 것 나거든요. 같아요. 근데 네. 항상 생각하시면 좋은 게 예민한 아이는 걔도 되게 힘들거든요. 걔도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스트레스 안 받을 일을 스트레스 받고, 남들이 불안하지 않을 일에 불안하고, 음, 남들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을 못 넘기고, 걔도 되게 힘들거든요. 음, 근데 걔가 힘들구나. 이렇게 걔도 힘들겠다. 이렇게 한 번 엄마가 한 템포만 쉬어갈 수 있으면 음, 조금 더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예민한 아이들은 겪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가 크면서 스스로 좀 자기 예민을 조절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사전 질문 두 번째가 약간 이 맞아요. 네. 대답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민하고 지금 사춘기 시기인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받아주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의 좀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마음 등에 대해서 훈육을 할 때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훈계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이는 기분 좋을 때는 대화에도 잘 참여를 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팩 하고 토라진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춘기 특징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강연에서도 훈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훈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훈육을 해야 되는 범위를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교수님만의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훈육이 더 중요한 시기는 어릴 때라고 더 생각하거든요. 아기 더 때요? 아기 때, 3살, 4살 때 처음 어, 뭔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 이럴 때가 훈육이 되게 잘 돼요. 네.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요, 아이들이 그냥 훈육이 아니고 뭔가 이런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게 약간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나를 음, 통제하는 것 같고, 음, 나를 지적하는 것 내 같고, 영역을 침범하는, 비난하는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그 관계의 문제가 훈육에 계속 끼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가 좋은 집도 있겠지만 청소년 자녀와 관계가 안 좋은 집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자꾸 여기에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는 항상 한 걸음 물러나셔서 조금 기다리고 좀 음, 많이 참으시고 이렇게 음, 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과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좀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어, 들고요.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들이 태도 청소년기가 되면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이렇게 여기도 팩하고 토라지고 뭐 팩하고 말을 하고 약간 말대꾸를 하고 이런 틱틱거린다. 약간 이렇게 틱틱거리고 되잖아요. 이런 네. 태도의 문제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하다가 싸우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음, 많이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음, 건데 아침에 애들이 청소년 자녀들 중에 지각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면 지각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면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사실
뭐 부모님들은 얘가 뭐 예를 들면 8시에 나가면 지각을 안 한다. 그러면 7시 한 40분부터 30분부터 깨우시기 시작하겠죠. 근데 애들은 자기는 7시 50분에 일어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막 난 7시 50분에 알람을 해놨어.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8시 40분에 깨우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갈 거야.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근데 엄마는 또 얘가 나는 너가 어제도 지각을 했고 그 전날도 지각을 했으니까 엄마가 깨우는 건데 또 얘가 그러면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엄마 네가 그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 엄마 이제 태도가 기분이 나빠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에 아이가 지각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자리에서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뭔가 지각하지 않는 것. 그 뭔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자꾸 뭐 태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한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네. 뭐 심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뭔가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단호하게 돼야 되겠지만 약간 팩토라지거나 이제 약간 조금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태도를 지적하기보다는 원래 지각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조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진짜 지각 때문에 엄청 네. 엄마랑 몇 년 동안 싸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뭐죠? 고등학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네. 얘가 7시 50분까지 교실에 안 오면 집 전화로 전화를 하신 담임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음. 부모가 지적을 하면 마치 내가 엄마가 깨울 때 일어나면 엄마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약간 쪼심이 상해서 안 일어나지만 선생님이나 친구가 말하면 반드시 일어나고 뭐 절대 좋은 맞아요. 모습 보이고 싶고 뭐 엄마 말은 괜히 더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가 그때는.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어야만 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태도를 잡는 것이 청소년기에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태도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춘기 시기에 부모와 자녀는 그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는 시기인 것도 같아서요. 내가 훈육을 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좀 친구로서 같이 좀 고민하고 조언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은 충분히 허용하고 받아주지만 부모님만의 기준을 두셔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고 예민한 순간에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를 믿고 기다려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참아야 하는군요.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우리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친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 엄마 아빠는 뒷전인 게 너무 서운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다니고 부모와 이야기 나누면서 걷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누구를 만나던 엄마와 아빠는 항상 버려두고 가는 아이, 이 아이에게 서운함을 표현해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 글만 봐도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어릴 때는 이 아이의 세상에 부모가 전부였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지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뒤로 밀려날 때 이게 물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운함을 아이에게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을 너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잘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청소년 너무 부모 느껴져요. 네 그런 누구라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와 손잡고 다니고 엄마와 부모와 이야기 나누면서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부모가 꿈꾸는 가장 화목한 네, 관계잖아요, 우리 네. 자녀와. 네. 근데 사실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 부근이나 혹은 네. 학원가에서 엄마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던 아들이 친구를 봤어요. 바로 손 놓잖아요. 맞아요. 그런 흔히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아까 제가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제2의 분리개별화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를 찾아가는 단계가 되고 그리고 그 심적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모와 엄청 친하고 가까웠었던 그런 시절에 예뻤던 아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때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당연한 거고 또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꾸로 애가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친구가 없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안 좋아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러면 엄마랑만 붙어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쉽지 그런 않네요. 부모님들도 네. 가끔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진짜 사이가 좋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요, 아이 친구들과 놀다가도요, 정말 힘들 때는 부모한테 옵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와서,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친구 너무 미워요. 걔 너무 나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을 잘 못 받았어요. 수행평가 나 진짜 잘했는데 선생님이 수행평가 점수 나쁘게 주셨어요. 이런 거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아이와 사이가 좋은 게 학원가에서 학교 앞에서 손잡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이가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존재가 사실은 친구보다는 부모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서운하지만 그런 게 더 좋은 부모-자녀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속상하고 서운한 거는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 옛날에는 네가 나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너무 아쉽다. 그런 좀 말씀. 귀엽게 애교 있게 귀엽게. 엄마랑도 좀 놀아줘. 엄마랑 좀 할까요? 놀아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가 엄마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난 엄마가 싫어라는 뜻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점을 거죠. 네. 어머님들이 꼭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의 새로운 사회를 응원해 주면서 너의 뒤에는 항상 엄마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맞아요. 점을 알려준다면 충분히 더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채팅창을 보다가 좀 웃긴 댓글이 있어서 저녁 시간인데 강의를 들어야 해서 아이에게 화를 냈더니 강의 들으면 뭐하냐고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강의 듣는다고 바로 이게 실천이 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떡할까요? 다시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겠죠, 이 부모님? 근데 그 아이가 네. 그 저녁 시간대 강의를 들어야 해서 애한테 뭐 이렇게 강의 들으면 뭐 하냐고 한다는 건 엄마 강의 듣지 말고 나랑 뭘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자체가 좋은 거 아닐까요? 이미 사이가 충분히 좋은 거 이미 아닐까요? 충분히 좋은 네, 엄마가 관계다. 뭘 밥을 해주거나 자기랑 얘기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네, 있군요. 그럴 이미 수도 있을 충분히 것 좋은 같아요. 네. 부모이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사전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화가 난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아이의 마음을 먼저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 그걸 아이에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동안은 제 마음이 힘든 거는 좀 참고 아이와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저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는 일단 화가 나는 게 디폴트 맞아요, 인 것 맞아요.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보내주신 부모님께서는 일단 계속해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챙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이와 조금 더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힘듦을 아이에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표현을 했을 때 아이가 조금 예민하지 않게 엄마의 불편함을 잘 받아들이고 공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이한테 실제로 화를 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럼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러신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아이들한테도 화를 많이 내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말하기 이런 건데요. 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잠깐 멈출 수 있으면 그럼 이미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내기 전에 잠깐 이렇게 화 내려다가 숨 한 번 쉬고 잠깐 멈출 수 있으면 이만큼 화내려던 게 이만큼 화내는 걸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이게 한번 숨 3번 쉬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화는 내면 안 되는 거야. 화는 너도 화가 날 때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친구들한테도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너도 화가 나면 이렇게 멈추고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잠깐 숨 쉬고 멈추고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모도 그런 게 속상하다. 뭐 네가 엄마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네가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그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데 엄마가 네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속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아이 메시지를 가장한 유 메시지라고 해서 네. 약간 비난하는 말을 섞이거나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지? 뭐 완전히 어, 미묘한 차이인데 어, 굉장히 지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아이를 비난하는 말이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감정 표현은 우리도 다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다. 특히 이제, 엄마가 화가 났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제가 장보화님. 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엄마는 지금 화가 났어. 엄마가 너하고 얘기하면 뭐 소리 지를 것 같아. 근데 너랑 나랑 둘 다 화가 좀 가라앉으면 차분히 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근데 가끔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나 조금 있다가 화 가라앉고 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럼 언제 얘기할 건데 언제 얘기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시간 있다 얘기하자. 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약간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약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장보아님. 네. 이렇게 또 채팅창을 통해서 또 꿀팁을 얻어갈 네네. 수도 있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3초가 관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 한 번 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한 맞아요. 번만 더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엄마는 지금 화가 났어. 우리 맞아요. 잠시 후에 같이 시간을 갖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질문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중학생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채팅창에서도 계속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 시기에 이성친구 교제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를 개입해야 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학생 시기는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고 이성교제가 시작되는 나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성교제를 반대하셨던 기억이 나고, 근데 사실 반대한다고 안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이렇게 숨기고 또 은밀해지면 더욱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적당히 잘 개입하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좀 미성숙한 내 자녀의 이성교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린다고 되지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시죠? 한 달 사귀면 되게 오래 사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이성 교제와 부모님은 애가 누구랑 사귄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막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상상이 돼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맞아요. 어떡하지? 저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그게 생각이 가장 큰 되고. 걱정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계를 정해주는 게 저는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가 이성교제하면서 엄마는 성적을 수행평가를 안 챙길까봐 걱정이야. 이런 어떤 경계가 되는 거, 혹은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 다른 친구를 만지거나 할 때는 꼭 허락을 받아야 돼. 그거는 남자 여자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동성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엄마를 만지거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만질 때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음. 이런 거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엄마가 걱정되는 그 가장 경계가 되는 거를 가르치는 게 더 좋고요. 아직 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럴까 상상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혼내는 것보다는 딱 경계선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을 보니까 "남친 생기면 얘기해. 그래야 엄마 아빠가 가는 식비도 챙겨주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세요. 맞아요. 이런 네. 방법도 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음. 친구 애들 중에서는 뭐 같이 노래방도 가고 같이 스카도 가고 이런 어. 아이들도 있고요.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물어보고 싶대요.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얘하고 같이 어떻게 공부하면 진짜요? 좋은지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성 교제가 문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개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맞아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우리 아이에게 좀 오픈해 주시면 더 건강한 이성 교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러면 사전 질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만나보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신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학생들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죠. 학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도 잘하는데 시험만 되면 유독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독여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번 사전 질문에 이 학업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해본 건데 이 학업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학업 스트레스와 시험 스트레스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면 달라요? 학업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고 음. 시험 스트레스는 시험 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긴장해서 뭐 글자가 눈에 안 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이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못하는 거가 이제 시험 음. 스트레스인데요. 네.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고3 어머님들도 계시던데 오늘 이제 육모 아이들 보고 왔잖아요. 네. 얼마나 긴장하고 또 그렇죠. 힘들었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 또 육모부터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대입과 관련이 많이 된다고 네. 중요한 생각하니까 네, 시험이죠. 아이들이 걱정 많이 했을 거고요. 예전에 어느 해인가 수능이 국어 영역이 굉장히 어려웠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는 수능 시험의 성적이 멘탈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왜냐하면 어. 국어 영역의 1교시에 이미 모든 애들이 다 못 그러네요. 봤으니까. 근데 그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나머지 교시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아이들은 시험을 잘 봤고 1교시에 이미 멘탈이 약간 무너져서 불안하고 막 글자가 안 읽히고 이랬던 아이들은 시험을 잘 못 보고 할 수 그쵸. 있었던 더 겁니다. 긴장을 하게 맞아요.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험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고3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아이들이 병원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뭔가 불안이 또 예민하거나 원래 아까 예민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도 계셨는데 원래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게 더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안이 심하거나 예민할 때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아까 뭐 음. 스트레스볼 같은 거 이렇게 쭈물딱거리는 것도 좋고요. 그냥 우리가 천천히 복식호흡 있잖아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끊어서 5번을 끊어서 이렇게 천천히 내뱉고 또 천천히 이런 거를 몇 번 하면 확 내려가는 불안이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음. 또 이제 뭐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다독 해 주면서 어. 괜찮아. 다음 시험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음. 도닥도닥 스스로를 도닥도닥 해 주는 게 버터플라이 허그인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의 불안을 다독이는 법을 미리 연습을 좀 하면 음. 시험 때도 이제 뭔가 갑자기 불안이 올라올 때 긴장을 좀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시험을 잘 못 보겠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 때 불안이 심할 때만 먹는 약이 따로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약들을 미리 좀 처방을 받으면 좋은데 불안을 다스려 그 주는 약 불안이 같은 확 올라올 건가요? 때 잠깐 먹을 수 있는 수행 불안 때 어.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혹은 뭐 판사님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네네. 사람들이 필요시에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수능날 처음 먹을 수는 없고 미리 이제 평상시에 이 약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 약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정말 필요한 고3들은 병원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우리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같이 버터플라이 역을 한번 하고, 하시면서 네. 고생했어, 잘했어, 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건 또 우리 아이들일 테니까요. 맞아요. 네. 공부하느라 압박감도 심하고 같이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전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 가운데 아까 강연 중에 스마트폰 이야기 너무 많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예 안 사줄 수도 없고, 없어요. 네. 사주기도 조금 불안하고, 사줬을 때 이걸 어떻게 좀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는 게 가장 적정하냐였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그냥 가능한 늦게 사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반에서 우리 애만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네마다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동네는 한 4, 5학년, 5, 6학년 돼야지 스마트폰을 사는 동네가 있고 네. 아주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동네의 분위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중에 한 7번째 정도 사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네네.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항상 스마트폰 사주기 전에 미리 약속을, 네, 저기, 어떻게 사용할지 약속을 정하는 것이 그 중요하겠습니다. 약속을 근데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더 많겠죠? 많잖아요. 이제 네네. 사주고 나서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시험 공부할 때도 계속 유튜브를 틀어놓는 아이 때문에 아니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가 또 어떻게 훈육을 하는 게 좋은지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뭐죠? 약속을 정해요. 그 약속 시간은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집마다 상황도 다르고. 네. 근데 오늘의 약속을 이게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애들은 잘 안 지키거든요. 약속을 지키면 내일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날 못 쓰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고 나서 다음날 다시 줬는데 또 잘 지키면 계속 쓸 수 있고 못 지키면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줬다가 쉽게 뺐다가 뺏었다가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스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여름 방학 때 갑자기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에만 앱을 좀 다시 깔게요. 뭐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짜요? 되게 조절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되게 긍정적인 방향,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약속 시간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 NAHH분 노는 시간도 서로 약속된 시간을 정하니까 그쵸. 약속 시간에 서로 같이 이거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엄격히 노는 시간, 금지하는 식사 거. 시간 이런 거를 서로 약속된 시간을 맞아요. 정하고 이걸 지키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잘 지킨다. 평상시에 준비를 좀 잘 해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맞아요. 남겨주셨거든요. 네, 이게 좋을까요? 맞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하나는 부모님이 지키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보기에 부모님은 3시, 4시까지 계속 안 자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너는 그렇죠. 12시에 자라, 아니면 너만 스마트폰을 음. 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은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얘한테는 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뭐 잠자는 시간, 뭐 예를 들면 새벽 1시 아니면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에 우리 집에 모든 사람이 안 쓰는 거야. 약간 이런 좀 부모님이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 부모님처럼 사이가 좋은 게 되게 중요해요. 사이가 좋으면, 다른 일반적으로 사이가 좋으면 스마트폰도 잘 지켜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자꾸 몰두하게 되는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일상에 스마트폰 바깥에 재밌는 게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 아까 피파 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네. 매번 피파를 틀어놓고 한다. 근데 피파 하는 거 대신에 음. 바깥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 부모님이랑 같이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아이가 뭔가 재미있는 활동이 많아지면 좀 그런 거에 덜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SNS에 몰두하는 아이들 중에서는요, 현실에 친구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로운데 SNS 안에서는 뭔가 관심 받고 주목받으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뭐 애들이 좋아요 몇 개 눌렀나 계속 보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실에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아이와 약속을 정할 때도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기보다는 같이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약속을 네. 정하고 그것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와 관련된 규칙을 정하려고 하는데 자체를 할 수 없는 성향의 아이다. 물론 힘드시겠죠.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수는 있지만 조금 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고민이셨던 스마트폰에 관련된 해답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질문은 어떤 분의 질문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우리 민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주말마다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대요. 뭐 등산도 하시고 어디 놀러도 많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해서 속상한 이야기, 불만적인 이야기만 부모님에게 투덜투덜하는 털어놓는답니다. 네. 스타일이군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내가 이래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음. 드신대요. 아이는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을 때. 근데 아이는 뭐라고 투덜투덜하는 걸까요? 왜냐면 그럴-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투덜투덜하는 게 아니라 일상 음. 다반사에 대해서 그러면 투덜투덜하는 그런 걸 수도 거면, 있죠. 뭐 놀이동산을 데리고 갔는데, 아, 여기 힘들어. 재미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 되게 많죠. 투덜거린다거나. 나는 집에서 게임하고 싶은데. 막 이런다거나. 네. 어떤 식의 투덜거림인지는 정확하게 안, 저는 정확하게 네. 모르겠네요. 네네. 어. 근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아이는 그런 놀이터에 저 그런 경우 종종 보는데, 제가 네. 이제 특히 아버님들, 우리나라 아버님들 너무 바쁘시고 막 주말에도 바쁘시고 이런데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시면 제가 아버님들한테 시간을 좀 같이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아버님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난 주말에 아들이랑 놀려고 시간 열심히 뺐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러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하러 가자. 근데 네. 애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뭐 야구장 가고 싶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에 저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야구장을 몇 번 가면 아이가 그다음에 낚시 가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위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리고 좀 부모가 먼저 뭘 할지를 정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거를 가능하면 좀, 그러니까 약속을 같이 정하는 거죠. 어떤 활동을 같이 할지 같이 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주말에 하셨던 활동들이 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아니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근데 만약에 일상 다반사의 일들을 네. 투덜투덜 엄마한테 하는 거면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하는 거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물론 나는 이제 감정을. 그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얘는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투덜투덜 할 수 있는 아이는 바깥에서 좀 더 나이스하게 좋은 모습으로 친구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투덜투덜 할 수 있다는 건 부모가 그만큼 안전하고 신뢰롭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그거는 되게 엄마는 물론 되게 괴로우시지만 그 투덜거림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네. 되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아이가 주말을 부모님과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이가 좋다라는 증거가 맞아요. 아닐까 싶거든요. 그 맞습니다. 과정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투덜거림은 아,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구나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전 질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블루문님께서 남겨주셨던 질문인데요. 고2 아이의 마음 상태가 궁금합니다.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학원을 빠지기도 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복이 너무 심한 아이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저는 이걸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사춘기 시기에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을 것 많아요. 같아요. 네.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맞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게 학원을 계속 안 가는 건지 어쩌다가 한 번 안 가는 건지 잘 이런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쵸. 학원을 빠지고 만약에 학원을 빠졌을 때 이제 뭐 진도를 못 따라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냥 모른 척한대요. 이런 음.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라는 글을 음. 남겨주셨거든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학원 잘 가다가 아닐 때는 학원을 말도 없이 빠져버리고 약간 이런 걸까요? 그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학원을 100% 다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찔리네요. 잠깐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애들이 이제 학원을 좀 땡땡이 치고 싶어 하거나 혹은 그럼요. 아까도 그런 거 있었는데 학원을 친구가 놀자고 하면은 학원을 빠지고 가거나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저는 한 아이가 학원을 뭐 70-80% 정도 가면 사실은 꾸준히 그런 걸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가 아이가 가끔 이렇게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냥 "힘들다."라는 표현일 경우도 가끔 있어서 그게 뭔가 힘들다는 표현이 아닌지 그거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부모가 화가 나는 순간들이요. 부모를 화나게 하는 순간들이 아이들은 힘들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와 가지고 "엄마 저 맞아요. 힘들어요. 이래서 속상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학교 가기 싫어요. 학원 싫어요. 학원 그냥 빼 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말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이가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 봐주시는 게 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많이 싸우기도 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야 아이에게 공통된 걸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 입장을 많이 들어주고 양보를 하는 연습을 하신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다라고 하시거든요. 아이를 대하기 위해서 사실 엄마 혼자 노력하는 거 아니고 부모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분은 어쨌든 남편분이랑 굉장히 그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하는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신 거죠. 지금 사실은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좀 더 이렇게 그 아이들의 문제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예민한 문제들이 얘기하기 예민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 사이에 뭐라 그럴까, 얘기하기가 점점 어렵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다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를 키우는 데서 모든 가치관이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아이한테 대하는 어떤, 우리가 부모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가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 경계를 정해주는 게 부모의 일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은 게 좋은 거니까. 그쵸. 그런,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엄마는 1시에는 그만해야 된다 그러고 아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조금 더 해도 그러고, 돼.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게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키기 음. 어려운 것이 되니까 어떤 최소한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뭐 부모님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내 편인 것보다 둘이 같은 편인 걸 더 좋아한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서로 그럼요. 이야기를 잘 나누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아이가 보는 것이 또 중요하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만나볼까요? 이번에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내 자녀의 교우 관계와 관련된 질문들이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그 사춘기 시절에는 특히나 친구들 사이에서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사춘기다 보니까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쯤은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때가 오거든요. 싸운다든지 좀 틀어진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부모님이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곰돌이 님이 초육, 다른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하기, 학교 수업 빠지고 친구들끼리 롯데월드 가기, 뭐 음. 고가의 기계 사기, 이런 거 왜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나만 안 되냐. 돼. 막 뭔가 그런 이런 것도 거를, 있었고 은근히 뭐 따돌림 당하는 것도 네네. 있었고 아무튼 맞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꼭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했죠. 그럼요. 네. 근데 친구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초등 저학년은 부모님이 뭐 학부모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반 모임에도 애들 데리고 나가고, 뭐 그쵸. 플레이데이트 해서 친구를 초대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네. 가능하지만 음. 고학년이 되면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생겨요. 근데 이제 공도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과 안 가능한 것을 명확히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고가의 기계 사기 이런 거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건 어려운 것을 정확하기 어렵다. 그런데 뭐 롯데월드 가는 거는 주말에 가는 건 된다. 뭐 무슨 재량 휴업일에 가는 건 된다. 뭐 이런 거를 명확하게 딱 정해주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친구와 싸웠다거나 이래서 싸우거나, 속상해하는 아이에 근데 그런 대해서는 속상하거나 이런 일이 너무 음. 많고, 사실 이제 학교 폭력도 점점 더 계속 많아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근데 그 학교 폭력을 부모가 다, 혹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친구랑 친해지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의 어떤 고단한 마음을 알아주고, 네가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주고, 그래서 외롭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혹시 아이가 뭐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걔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함께 고민해봐주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어떤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엄마한테 맨날 놀자고 해요. 근데 너무 네. 그런 게 있지. 엄마도 주말에 힘들고 맨날 주말에 엄마한테 딱 붙어서 놀자고 하면 힘들어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요즘 아이들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스물하나, 39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가 거기 한 챕터가 나와요. 근데 요즘 20대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엄청 뭐라 그럴까, 절친, 찐친,
뭐 베프, 맞아요. 중마고 이런 것들이 요즘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신에 뭐 덕질을 같이 하는 친구, 뭐 공부를 같이 음. 하는 친구, 뭐 수익 뭐를 같이 하는 친구 뭔가 이런 같은 식으로 목적이 있어야 뭐를 친구가 같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 아이들이 그런 뭐가 깊이 있는 관계가 없어지면서 조금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모님들한테서 그런 외로움을 뭔가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하면서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 네. 말씀하셔도 돼요. 음. 그냥 엄마가 지금부터 3시까지는 좀 쉬어야겠어. 엄마도 무슨 드라마 봐야 되겠어. 드라마 다 보고 나서 얘기하자. 네. 뭐 이런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필요해. 이런 거를 딱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만나볼 텐데요. 앞서서 굉장히 장문의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요약을 해보자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랑 7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첫째 아이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뭐 발레, 피아노, 수영 등등등 다 시켰고 공부도 잘하는 편인데 아이는 조금 예민하게 나는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저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친구도 없어 라면서 속상해하는 편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동생은 특별히 그렇게 원하는 게 많지는 않고 부모가 권유를 해도 나는 나중에 할래 뭐 이런 정도의 성격이라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 이 너무나 다른 첫째와 둘째를 잘 시간 분배와 에너지 분배를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계속 죄책감이 생기시나 봐요. 첫째만 챙기다 보면 둘째한테 못 챙기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자녀 사이에 좀 균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이도 기질이 완전 다른 거죠. 한 그러니까요. 명은 욕심이 많고 약간 완벽주의고 불안도 음. 높고 한 명은 약간 조심성이 높고 에너지가 많지는 않고 막 이렇게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을 좀 불안해하고 근데 조금 다른 아이인데 근데 그리고 또 집집마다 기질이 다른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를 키우다 보면 약간 한쪽에 더 마음이 많이 가거나 나도 음. 모르게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양쪽에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혹시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아이를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걔가 뭐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완벽주의인 딸내미한테는 잘하고 있다고 훌륭하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할 테고요. 이 아이한테는 뭔가 조심스럽게 왜냐면 얘가 먼저 시도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뭔가 시도해 보도록 권유하고 혹은 좀 작은 스텝으로 나눠서 시도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성취 경험을 하고 잘하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라 아예 이 아이에게 뭔가 좀 같이 시도해 보는 것을 혹시 놓치고 계시면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어려워요. 네. 둘이서 많이 교수님. 싸워도 힘들고요. 정말 성향이 진심이 달라도 나오셨어요. 힘들고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네. 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위대함이 아닐까 음. 싶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아이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지금 이 청정콘을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 모두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멋진 부모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겠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은 저희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꼭 저장해 두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한 2025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청소년 정서성장 토크 콘서트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효원 교수님과 함께 좋은 부모의 시작, 우리 아이 마음 챙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부모란 어떤 것일까, 또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그맣게나마 싹이 텄다면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은 꼭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마주치고 손 한 번 잡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김효원 교수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머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했고요. 특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건 잘하고 있었던 거군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물러서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어머님들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다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믿고 힘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유익했어요. 덕분에 힘이 됩니다. 라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2시간 동안 정말 꽉 채워서 힐링 시켜주신 우리 교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청정콘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 중에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어떤 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학부모 교육 만드는데 저희가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기회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025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청소년 정서성장 토크 콘서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